안녕하세요. 동공입니다. 네, 오늘은 포노 사피언스라는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에 나온 책입니다. 2019년. 포노 사피언스의 의미는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합성어로 만들어진 거고요. 2019년 3월에 나와서 굉장히 핫한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정리를 좀 중요한 내용을 해 드릴 거지만 여러분들이 꼭 좀 이건 읽었으면 좋겠어요. 안의 내용에서 여러분이 아마 페이지마다 느끼는 생각들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 두껍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좀 저랑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이제 핫한 책이죠. 최근에 나온 거니까 읽으셔서 좀 업데이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세상이 변해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시고 본인이 좀 잘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앞서서 무언가를 해 나가야지 되겠죠? 그죠? 성공을 하려면. 근데 혹시 뒤처져 있거나 내가 느리거나 좀 게을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여러분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 책이 말해주고 싶은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좀 첫 번째 페이지 정리를 했는데, 두려움을 떨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도 된다고 데이터가 말하고 있다. 걱정되죠? 두렵죠? 그리고 새로운 새 시대로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나아가셔야 됩니다. 새로운 부의 창출이 있고요. 새로운 행동의 표준이 있고요. 새로운 마켓의 중심이 만들어집니다. 신인류의 행동 양식과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급박한 느낌이 많이 날 거예요. PPT나 이 말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오늘 충분히 많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네, 그놈의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2007년 아이폰이 탄생한 이후에 이 모든 것은 다 꼬여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세대에 있나요? 어떤 세대가 좀 혹시 두려우신가요? 요즘 애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맞고요. 저는 좀 세대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혹시 X세대인가요? 1965년에서 한 76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 아마 이 내용을 보시는 분이 글쎄 어느 세대일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X세대예요. 근데 X세대가 이미 기성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나이 또래 되면은 보통 뭐 상당히 직급자이면서 좀 높은 관리자일 수도 있고 뭐 CEO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 마음속으로 굉장히 저는 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미 기성세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세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2010년 이전까지는 제조나 어떤 금융이나 에너지, 우리 제조로 상당히 발전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쵸? 1955년부터 63년에 태어나신 이 베이비붐 세대 굉장히 큰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엄청난 경제 강국이 됐죠. 이들 덕분입니다. 그쵸? 이 베이비붐 세대는 사실 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X세대는 IT 기술을 좀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그런 시스템들을 수정 보완했던 세대고요. 그 다음에 대형화 시켰어요. 기업을. 이런 게 X세대고요. 그 다음에 이 X세대 같은 경우 뭐 베이비붐 세대 X세대 같은 경우 좀 갑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행을 그렇게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한 세대고요.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를 모셨는데 지금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상황이 지금 굉장히 용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많이 정립이 됐거든요. 생각이. 네, 이런 게 X세대고요. 그다음 디지털 혁명, 소비 혁명의 주역입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1980년에서 1996년, 90년 중반까지를 말하고요. 그 이후는 모두 다 Z세대입니다. 디지털 원주민이고요. 태어날 유년 시절부터 이미 인터넷, 디지털 환경에 다 노출되어 있고요. 신기술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들이 다 소비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다 소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개발하거나 이러면 이들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SNS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개인적이고 독립적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를 상당히 우선시 여깁니다. 기존 이전 세대와 달라요. 자, 보시면요. 최근에 급격한 시장 변화를 변화라고 정의하지 않고요. 혁명이라고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는 것. 이런 것이 이미 그 시장을 움직이는 주력 세대가 이미 급격하게 변화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세대가 바뀌어 버렸어요. 자, 피할 수 없는 선택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더 나은 서비스를 향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상당히 빠릅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바로 돌아버리죠. 돌아서버리죠. 스마트폰을 손에 든 소비자는요, 선택권을 갖게 되었고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쥡니다. 자유의지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희가 조중동의 신문을 읽었죠. 근데 조중동을 열심히 읽을 때 정말 그때는 70% 80%가 종이신문을 봤는데 그때는 신문을 통해서 그 언론이 상당히 그런 우리 의식들을 많이 장악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면 대부분의 의견이 이제 그쪽 언론에서 내세우는 대로 많이 움직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신문 구독률이 20%로 떨어졌어요. 저도 한 15년 20년 읽었던 신문을 저 최근에 끊었거든요. 읽을 필요가 사실은 좀 못 느끼겠어요. 다시 뭐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옛날에는 그런 언론이 알려주는 내용이 많이 치우치고 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아침에 모이면 신문 내용을 얘기하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갈라지는 거죠. 지금도 많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유의지대로 이들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자주적으로 되다 보니까 또 그게 또 강력한 또 권력처럼 돼버려요. 그다음 자유경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그런 자정작용을 할 만큼 현명합니다. 포용력이 커지고요. 합리적인 판단도 상당히 가능합니다.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게재하고 있죠. 소비자의 그 권력이 정치 권력이나 자본 권력보다도 좀 바람직하다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의견이죠. 바람직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한 소비자는요, 이미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업에게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건 또 슬픈 얘기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해외의 그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그 회사들이 만든 곳에서 물건을 사기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에 의존하던 우리 기업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으면 이렇게 다 이미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에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 권력의 힘으로 최저임금, 근로시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그런 문제들만 자꾸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지금 어떤 내용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이런 정치의 권력의 힘으로 이런 부분을 지금 바꾸려고 굉장히 많이 정부가 노력은 하지만 그런 걸로 해결될 거라는 그런 착각은 이제 내려놔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높은 지식 수준을 갖춘 데다가 선택권까지 가진 그런 소비자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못 따라와요. 최저임금, 근로시간 이런 걸로 변화가지고는 못 따라온다는 거죠. 이미 맛집을 갈 때 여러분 식당 바로 들어가시나요? 저는 요즘 절대 그렇잖아요. 반드시 다 찾아보고 다 좀 들어보고 가거든요. 물건도 여러분 그냥 사나요? 아니죠. 20-30분씩 계속 요금을 찾아서 물건을 검색 후에 구입하게 됩니다. 이미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다고 해요. 퇴근 시간에 인터넷 쇼핑이 상당히 급격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모든 사람들이 이미 그 폰을 이용해서 본인의 소비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통계가 상당히 다 이미 나와 있고요. 이 통계가 지금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통계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TV 광고를 하면 외면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제품이 나왔으니 사주세요 하고 이제 광고를 하는 거죠. TV 광고처럼 와서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이렇게 계속 광고가 나오면서 사람들한테 무한 반복을 통해서 각인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 광고는 스스로 퍼질 수가 이제는 없어요.
사용해보니 이렇더라 라는 소비자의 평가가 오히려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광고의 스타일은 이제 먹히지 않는다. 이 내용도 중요합니다. 문명이 바뀌면 상식이 바뀐다. 본사 영업 직원이요, 사원이 대리점 사장에게 욕설했다고 불매운동이 발생되고 있죠. 대기업 회사 오너가 힘없는 경비원을 폭행했다고 알려지면서 회사 매출이 대폭락을 합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정보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망각한 것은 그 사이에 문명의 표준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대 자본에 의한 광고의 영향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하며 퍼뜨리는 진실이 더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무섭죠? 요즘에는 바로 찍어서 공유해버리기 때문에 아마존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아마존이 데이터를 엄청나게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고 하죠. 이 빅데이터가 풍부해지면요, 예측이 가능해요. 그렇죠? 어디로 소비자들이 움직일 건지, 어떤 성향들이 발생되고 있고 어떤 성향들이 수그러드는지를 바로 예측하기 때문에 사실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저희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중에서 딥러닝은요,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그 3콤보가요, 디지털 플랫폼,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 다음에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활용해서 하고 있는 회사가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세계 1위 기업이 됐습니다. 아마존의 성공 철학이 뭐냐, 뭐 많이 나옵니다만 엄청나게 고객을 생각한다고 하죠. 이 말이 고객 중심 경영이란 말을 저희가 참 많이 썼는데 이제는 그 말도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고객 집착 경영이라는 표현을 아마존은 쓰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술을 익히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디지털 플랫폼의 생존 여부는 고객의 선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지금 아마존이 해내고 있죠.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 책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제가 좀 놀라운 게 1억 1천만 명의 프라임 회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연 회비가요 119달러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13만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만원 해당하는 금액을 그냥 연회비로 계속 아마존에 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혹시 하시겠나요? 우리 카드 연회비도 어떻게 하면 제가 좀 줄일까 계속 따지고 그러거든요. 뭐 2만원, 3만원 어떻게 줄일까? 사실 줄여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13만원을 내고 매년 소비를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좀 잘하는 걸까요? 엄청난 인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1억 1천만 명이 이 돈을 고정적으로 계속 내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서비스가 대단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매년 119억 달러, 약 13조 4천억 원이에요. 이게 연 회비가 고정으로 매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13조 4천억 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략 엄청나죠. 이게 기업이 운영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안정적이면 더 많이 발전할 수가 있잖아요. 불안하고 위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미 다 구축해 놓은 거죠. 정밀한 최저가 정책을 펼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아마존은 정밀하게 다른 데보다 영업이익률을 1%를 유지시키면서 최정밀 최저가, 정밀한 최저가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 다 그걸 사겠죠. 그래서 그런 정책을 여유롭게 펼칠 수 있는 거고,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이런 최저가 전략으로 계속해서 진짜 공룡이죠. 다 잠식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되게 무섭다고 지금 뭐 트럼프도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대단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예시를 좀 드릴게요. 독일의 아디다스 좀 설명드릴게요. 아디다스 많이 아시죠? 옛날에 저도 많이 신었는데 자, 스마트 아니라 스피드 팩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스피드한 팩토리. 근데 이런 용어 중에 뭐가 있냐면요, on demand 생산이에요. on demand 생산. 이게 뭐예요? manufacturing on demand라고 해서요. 어떤 말일까요? 그러니까 디맨드가 있으면, 수요가 있으면 제작한다는 거예요. 매니팩처 한다는 겁니다. 모바일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를 이용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경제활동. 예, 이렇게 표현하고요. 로봇과 3D 프린터. 제가 옛날 전시장 가서 이 3D 프린터가 궁금해서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금방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로봇과 3D 프린터를 이용해서요, 주문을 하면 생산을 그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서 훨씬 더 스마트하게 그리고 스피드하게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5시간 안에 만든대요. 제조가 완료가 되고요. 바로 택배로 붙이게 전 세계로 보내겠죠. 연 생산 50만 그 켤레를 만드는데요. 직원은 몇 명이냐면 단 10명이면 됩니다. 무섭지 않나요? 단 10명이 연생산 50만 그 신발을 만들어내는데 10명 만들고요. 나머지 업무는 모두 자동화된 라인에서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너무 부럽죠. 그래서 한번 얘기를 했고요. 팬덤을 형성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팬덤의 크기가 클수록 비즈니스는 확장되고요. 유튜브 얘기가 나옵니다. 유튜브 문명을 꼭 배워라. 여러분이 혹시 난 늙어서 안 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연령이든 나의 취향이 무엇이든 그 문명을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분 이거 지금 이 문명 마음에 드시나요? 참 그림부터 상당히 좀 싫지 않나요? 네, 이거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왜 이런 게 생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명을 어떻게 생각하든, 이 표현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좋은 인재로 계속 성장하고 싶다면 꼭 시간을 내어서 새로운 문명을 학습하라. 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혹시 기획하고 계시다면요. 미디어 소비 문명의 변화는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요. 영업과 마케팅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데이터를 분석하고요. 패턴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사실 이게 세계적으로 여러분이 사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미디어들이 인터넷 그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신발을 만드시면 전 세계 각국을 무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그 다음 타깃 마켓별로 여러분이 그런 분석할 수 있는 인재를 빨리 늘려가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기업을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중국으로 얘기를 끝낼게요. 중국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 책 뒤편에 나옵니다. 저는 좀 무서웠었어요. 미국보다 더 개방적으로 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소비 그 생태계를 이미 구축했어요. 여러분 그 TV의 한 프로그램에서 그 유명한 그 중국식 요리사가 나오죠. 외국에 가는 중국을 가서 짜장면을 이렇게 파는 장면이 있는데요. 다 QR코드로 계산하는 거 아시나요? 거지도 다 QR코드를 갖고 있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돈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중국을 옛날에 갔다 왔는데 그 정도로 변할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 했는데 진짜 무섭게 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에겐 광문제가 없을까? 우리나라 이거 지금 못하고 있죠. 외국에 있는 것처럼, 그쵸? 광군제를 알리바바를 만든 마윈의 아이디어였고요. 이분이 IT를 전혀 모르는 영어 선생님이었던 사람이었죠. 2009년에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쭉 그 광군제를 해왔고요. 2018년 작년에는 무려 약 35조 원의 매출을 냅니다. 축제처럼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중국이 무서운 게 뭐냐면 지령으로요. 15억의 인구가 움직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한 60억 정도 되죠. 15억이 움직인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해야 되는 거죠. 공산당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화폐 없는 시장으로 간다. 아까 그 QR코드 잠깐 얘기했는데 화폐가 없어져요. 그 미국과의 패권 다툼에서 가장 중국이 불리한 조건은 달러화가 세계의 기축통화라는 것이죠. 중국이 세계 시장의 50%를 거대 중화 경제권으로 만들고 아까 60억 중에 15억인데 더 많이 50% 정도를 만약에 중화 경제권으로 만들면요. 이것을 블록체인 기반의 핀테크 금융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다면 2040년 정도 얼마 안 남았죠. 2040년 정도에는 미국을 넘어서는 경제대국이 혹시 될 수 있진 않을까라는 말을 합니다. 네, 오늘은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이 책에 대한 리뷰를 좀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 쭉쭉 뽑아봤고요. 이 내용만으로도 좀 자극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공부를 안 하고 계신다거나 이런 것이 두렵다라면 이미 곧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의 내용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도움 되셨으면 제가 또 많이 열심히 공부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신청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네, 동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